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은 US Untacked Service 디지털 SOC 트랙의 세 번째 세션으로서 함께하는 세상, 산업융합시대의 이업종 협업 전략과 디지털 인프라와 제조를 함께 5G 기반 스마트 공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융합시대의 이업종 협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 선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융합시대의 이업종 협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3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 진입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산업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기술, 제품, 그리고 산업, 과학융합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그동안 우리가 비이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지만 이제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또 진화를 하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이 자동차 산업에서의 ICT 산업과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소위 소문자 이자를 써서 이전환이라는 단어도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경쟁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이러한 자동차를 생산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 ICT 업체들이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면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전통적인 또 ICT 업체들의 자동차 사업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 걸쳐서 또 성장 모델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의 복잡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업체 단일로는 이러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 ICT 산업과 같은 연관 산업에 있어서의 수평적인 협력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업체들 간에도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또 경쟁업체 간의 협업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일례로 토요타나 BMW 또 최근 GM과 혼다 간의 협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 모델에 있어서 또 인수합병도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에서도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유 영역의 파괴뿐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들이 산업에 진입하는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업 간의 협력은 융합의 가속화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트렌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개인화, 고령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이동 수단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형 생산, 소위 주문 생산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원가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안전과 편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소비자들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이동수단은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과의 융합도 촉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는 이 제조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동수단에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술의 트렌드는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드웨어 쪽에서의 유연화, 이것은 또 자동화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전략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소위 케이스, 연결성, 그 다음에 자율주행, 공유, 그 다음에 전동화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여왔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해서 이 공유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퇴보가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연결성, 자율주행, 또 전동화와 디지털화는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듯이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또 이동수단들도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중심의 이 산업 발전 그러한 전망은 수정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부품과 서비스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기업들의 전략이 지금 새롭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혁신에 있어서는 5가지 분야에서의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 혁신, 그다음에 공정의 혁신, 또 서비스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도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의 이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이제 네트워크형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파란색의 이런 피라미드의 구조와 같이 완성차 업체가 상단에 자리 잡고 그 밑으로 1차에서부터 N차에 따르는 공급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이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체들이라는 새로운 그 업체가 가장 상단에 자리를 잡고 그 밑으로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업체나 또 미래형 자동차용 모듈 공급업체 그리고 중소기업 간에는 특수부품 소재 공급업체 그리고 맨 밑단에는 미래형 자동차용 기기 공급업체들이 자리 잡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도 쓰이는 용어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부품, 소재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모듈이나 또 기기와 같은 상당히 그 확대된 개념에서의 그 공급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는 전기 전자 산업, 소위 ICT 산업과 융합이 되면서 바퀴 위의 컴퓨터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화학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연관 산업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과 장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경쟁과 협력 형태와 방향이 바뀌는 장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주력 산업들이 공급망 위험에 노출이 돼서 정부에서도 소부장 산업이나 이 다양한 그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위험에 노출된 산업들을 보면 우리의 전통 산업인 정보통신 산업, 또 수송 산업, 또 컴퓨터와 전자 산업, 우리의 주력 산업이와 같은 이 산업들이 많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 세계 기업들은 협업을 증대하고 있는데요. 이 협업이라는 것은 위험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좀 더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왔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에 불황 이후에는 기업의 전략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약 30여 년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 산업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협업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그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투자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과 투자 비용의 분산과 분담을 위해서 기업 간에 활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간뿐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협업도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을 해보자 하는 주장이 일었고 2002년에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소위 저희들이 통합, 계약, 제조 및 서비스 모델들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2007년에는 또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결국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제화를 했고 또 기업들도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첨단 기술 산업에서 이런 협업이 증가했느냐? 이것은 그 2배 고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육 구조가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우리와 같이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 간의 협력뿐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납품선을 확보해야 되는 또 그러한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그 경영 환경은 저성장 저수익 시대가 지금 장기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저성장 저수익 시대는 80년대 전반에 미국 제조업에서도 나타났었는데 미국 정부는 이 당시에 1984년 공동연구개발과 1987년에 공동생산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미국은 이러한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을 기업 간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80년대부터의 제조업의 어려움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의 성장이 저하되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서 결국 미국은 법을 과감하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와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연계, 즉 협업과 융합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에는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뭐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시스템의 연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기업 간의 협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그 근무 형태, 소위 이격이나 원격 근무도 지금 촉진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은 지금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해야 되는데 결국에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한 지금 부담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는 그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좀 주저해왔던 하드웨어 구축 사업이죠. 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지원 센터들을 지금 그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응용 연구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제품들의 소위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업의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도 마련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미국 전역 한 12곳의 소위 인공지능과 이 퀀텀 정보 과학을 연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그 연구소도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만 해도 약 10억 달러가 지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인적 자본입니다. 사람을 먼저 육성하고 이 하드웨어 사업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이러한 전략 쪽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내 산업 구조 개편과 기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 경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에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로는 이제 커넥티드 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듯이 결국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홈이나 그다음에 다른 차량과의 연계,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연계, 그리고 또 최근에는 소위 이격 근무, 원격 근무가 이루어지면서 사무실과의 연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안전하게 편리하게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도로 인프라와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넥티드 카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약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커넥티드 카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미래차의 가치 사슬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상단에 저희들이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 전통적인 자동차의 가치 사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랫단에 있는 상당히 복잡한 그림들은 앞으로 이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새로운 사업 분야 그리고 새로운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그러한 분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신생태계는 고수익, 고성장 서비스 사업과 연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제조와 조립 생태계와의 연계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품 산업의 구조 고도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있는데 결국에 그 자동차 산업은 과거의 기계 기술 중심에서 앞으로는 소위 전기 전자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질병과 같은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소재의 개발, 또 새로운 부품의 개발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중국의 홍색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한 자국 내나 또 인접 지역 국가와의 가치사슬 재구축을 위한 지금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자동차 산업에서 있어서의 교역과 투자 구조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업 간의 협력은 미국에서 뭐 지금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일본 기업들, 특히 일본 정부에서도 2000년대 말에 상당히 빠르게 그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21세기는 결국에 융합의 시대라는 것을 전망을 하면서 일본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신연휴 지원 제도라는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신협업법이라는 이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현재도 일본 중소기업 간의 이업종 간의 특히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뭐 산업융합 촉진법을 재개정하고 있고요. 또 2015년에는 자동차 산업에서 있어서 이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기업 간뿐이 아니라 그 이업종 기업, 특히 정보통신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공정거래법의 재개정을 통해서 기업 간의 연구개발이나 또 이 공동 생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우리 국내 기업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기업 간의 협업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번에 2017년의 국정과제로서 네트워크형 협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그동안의 국내 기업의 수직 통합적인 구조를
앞으로 선진국에서와 같이 네트워크형 수평 협업 구조로 전환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네. 최근에 우리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소 산업과 관련돼서도 유럽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업종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큰 프로젝트에서는 유러피안 그린 딜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수소 산업 내에서의 기업 간 협력 그리고 산학연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에서는 수소 기술을 전 산업에 전개하겠다는 목표 아래 또 2050년 특히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탄소 중립성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이러한 수소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 협력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본 협력뿐 아니라 이러한 기술 협력 그리고 제조와 판매 분야 기업 간의 또 협력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업 간에는 경쟁뿐이 아니라 앞으로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고급차 업체 간에는 다임러 벤츠가 BMW와 협력과 경쟁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세계 제조업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도 이러한 국제 협력을 확산하고 있는데 일례로 도요타와 중국을 대표하는 제1기차 간에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협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에서도 가장 이 협업의 적당한 모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 그림에 나타나듯이 이 할리우드 모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할리우드 모델은 결국 영화 제작의 모델인데 이것을 경영 전략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그동안에 강구가 되어 온 것입니다. 할리우드 모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알듯이 우수한 감독, 우수한 각본이나 그리고 우수한 영화 배우와 배급처가 공동으로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는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협업은 관계 자본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핵심 역량 그리고 보안성, 신뢰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도 보겠습니다. 원자재를 지금 공유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기업 간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인력의 서로 교환이나 인력의 공동 육성 이러한 전략들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세계 기업 간의 제휴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전통적인 기업뿐이 아니라 벤처 기업들 그리고 ICT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력 산업의 구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계열 협력사와 비계열 협력사들이 1차에서부터 N차까지의 이런 공급 구조를 지금까지 구축해 왔었지만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모방을 통한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좀 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또 산업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업종 협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새로운 협업 모델로서 데이터를 중심에 둔 네트워크 협력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지금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디지털 공장도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급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고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동시 통합 기획 이거는 기업 내에서 결국 기능별 부서 간의 협력도 지금 중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비자가 강조가 되면서 소비자의 경험 그리고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사업에 적용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개발되고 생산한 제품들을 결국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모습들도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 정부에서 2007년에 법제화를 한 이러한 협업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위 전문 기능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네트워크 협업 체제를 구축해서 신제품이나 신공정 그리고 새로운 판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좀 목적을 두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조항은 2007년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 및 37조 40조에 지금 추가가 되는 그러한
법 재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기업들이 좀 더 용이하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지금 작성이 돼서 배포가 됐고, 특히 2014년에는 법률 재개정으로 인해서 협업 참여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정부의 동반 성장, 그리고 상생 협력, 성과 공유, 협력 이익 공유와 협업 정책을 고려한 업종별 또 협업 모델도 정부 주도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 벤처 중소기업들은 전문화 또 대형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대기업들의 모듈화, 내재화, 세계화에 대한 대응 능력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도 결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인 전문 기능을 여타 기업과 연계해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저희가 수직 통합적인 모델을 조금 수평 협력적인 구조로 바꾸겠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도입니다. 여기에서 그 협업을 주관할 수 있는 기업은 그동안의 제조 대기업이 아니라 그 R&D 쪽에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하다못해 물류에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들도 협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체제입니다. 결국 이제 주관 기업으로서는 디자인 쪽이나 이러한 전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고요. 또 참여 기업에는 다양한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매뉴얼에 예시로 해놓은 그러한 모델들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 상당히 다양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기업에 서로 협력을 통하고 아이디어 공유, 경험 공유에 따라서 새롭게 발굴될 수도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이 얼라이언스를 확산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산업은 종합산업으로서 연관 산업도 상당히 많고, 또 이 ICT 산업과의 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우리 ICT 기업들이 지금 자동차 산업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업종 협업이 촉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2015년 이후에 정부의 목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시장 연계형 융합 R&D를 위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립한 후에 이러한 생산이나 또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협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업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CEO의 최고 경영자들이죠. 이해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가 법 제도적으로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 그리고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또 장애 마련도 필요합니다. 과거 그 2000년대 초 이후에 정부 주도형의 이러한 협업들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민간 주도형의 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보겠습니다. 특히 장은 기업들 간의 상시적인 대화와 정보 교환에 이러한 지렛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연관 협회, 위원회 이런 데가 많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협회나 위원회를 장으로 활용을 해서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협업 추진 시스템의 효율화도 지금 필요합니다. 이미 산업 간의 경계는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관련 부처 간에도 공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기업들 간의 협업을 촉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협업 사업의 국제화도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이 협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우리는 결국 해외 시장에 의존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에 산업 구조와 거래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필요하게 되는데, 이 수직 통합 및 중장기 전속 거래의 개선이 지금 필요하고, 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으로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수직 통합적인 구조로 인해 산업 내부에서는 좀 준폐쇄적인 혁신 구조가 이루어져 오다 보니까 좀 유연성도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그동안의 정부에서도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미드업다운 이 중견기업이 중심이 돼서 이 대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또 중소기업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서는 이제 국제 협력이 필요하겠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은 좀
품질이나 원가, 그다음에 배송의 기본 역량이 좀 부족하고 또 혁신 역량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부뿐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지원도 좀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이 기업 간의 협력도 새롭게 확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협업 분야 및 파트너의 발굴도 중요한데요. 지금은 대기업 주도형의 우리가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이런 혁신의 주체는 상당히 다양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산업에서는 지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러한 기반 구축이 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협업 분야나 그런 파트너의 발굴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그동안에는 포괄적 제휴를 통한 융합 확산 그리고 시장 연계형 대형 융합 R&D 과제를 추진해 왔고 또 융합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이런 금융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도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아직까지 서비스업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산의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협력 구조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독일에서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생산의 유연성과 또 복원력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또 이 디지털화를 어떻게 촉진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여기에는 상당히 협업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와 같이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 독일에서도 이 협업의 중요성이 최근에 다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주분 생산의 시대가 확산이 되면서 수평적 분업과 협업 그리고 정보화, 자동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결국 개인이나 앞으로 창업기업,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협업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성장 사다리를 다 재구축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정부의 지원 기반을 활용해서 개인이나 창업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그러한 체계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디자인 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져 갖고 디자인 센터들도 각 지역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가 시제품 생산을 위한 하부 구조도 구축돼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라우드 펀딩, 결국 금융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이것이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의 창조나 또 기술의 창조, 제품의 창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약 수백 개가 넘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제품 생산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남은 과제로서는 우리가 이 국내 기업 간뿐이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결국에 개발한 제품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이것을 수출이나 또 기술 및 자본 협력, 새로운 자본 협력 형태로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러한 네트워크 협력을 기반을 좀 더 강화할 경우에는 현재 좀 우려되고 있는 우리 제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면서 또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 2일차 US 트랙의 세 번째 세션인 함께하는 세상의 좌장을 맡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의 함홍렬 실장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선임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면 근래 우리 제조업과 경제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이끌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부품과 소재 산업이 균형 있게 발달해 있고 대기업들도 다수여서 미래 산업, 특히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중국에서는 자동차와 전자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었으나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와 전자 대기업 간 협력은 부진하여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전자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이 필수이며 이는 양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간 협력과 함께 공급업체 간 협력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와 이어서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간 협업,
특히 이업종 기업 간 협업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과거에 뭐 우리 그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계기술 중심으로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안전성이나 편의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그 산업 간 융합이 좀 필요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저 정보통신기술과의 자동차 산업 간의 그 융합이 필요하고 이것은 결국 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또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이미 그 선진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융합에 참여해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또 부품 쪽만 보면 전장화라는 그런 전기전자 쪽 부품 그 개발과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런 쪽이 좀 부진하고 이러다 보면 또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에서 다른 쪽 해외 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기업 간 특히 그 자동차와 정보통신 기술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기업 간의 협업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았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 간 협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네. 또 그렇다면은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점이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전통적으로 우리 뭐 민족들은 이러한 협력에 굉장히 익숙해져 왔었습니다. 뭐 우리 상부상조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뭐 둘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협력을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또 뭐 위기에 강하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다는 것이 많은 국내외 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근데 산업화 기간이 우리가 짧다 보니까 특히 또 우리가 산업화가 80년대 중반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외환 위기를 겪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또 위험을 겪어서 그런지 우리 기업들 간에는 좀 경쟁만 중시를 하지 이 협력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그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직 통합적인 이런 구조로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업성이 강하다. 이거는 내가 다 하겠다. 뭐 협력을 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더 해서 모든 사업을 내가 하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하는 그러한 그 기업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것이 결국적으로는 이제 협업을 좀 가로막는 그러한 걸림돌이 됐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는 또 우리 그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을 위한 그 대화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대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협력 기반을 확충할 경우에는 또 우리 그 수직 통합적인 협력 업체들도 협업에 적극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또 협업을 촉진하고 있고 또 대기업들이 그 협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인다 그러면은 결국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협업이 확산될 수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와 또 질의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